상관 쿼리는 우리가 이그지스트랑 같이 썼었어요. 그죠? 셀렉트 별표 프롬 인플로이 이렇게 조회를 하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나왔었죠. 근데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해당 행위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느냐를 이제 따지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차민 관계인데 이 차민 관계를 만들어주는 연산자가 바로 이그지스트다. 이그지스트는 뒤에 리절트 셋이 있으면 여기에 리절트 셋이 있으면 참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리절트 셋이 있으면 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해당 행위 조건이 참이 되면 나오고 참이 안 되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select 1 from employee 하면은 이 해당 결과값이 무조건 참이 나옵니다. 무조건 참이 나와요. 그래서 이 행마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뒤에다 조건절을 썼어요. 조건절을 써서 이 뒤에 셀렉트하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뭐 메인즈 아이디는 메인즈 아이디 메인 쿼리가 가지고 있는 컬럼의 값을 넣겠다. 이 해갖고 메인 쿼리가 해당 값. 그래서 만약에 메인 쿼리에 있는 컬럼의 값을 서브 쿼리에 넣어서 리절트 셋이 존재하면 이그지스트가 true가 되고 true가 되면 해당 행을 출력하도록 하게 하는 이 쿼리가 상관 쿼리였었어요. 그래서 선동일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느냐 마느냐는 이 셀렉트 했을 때의 결과값 리절트 셋이 있느냐 없느냐 였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선동일이 가지고 있는 200이라고 하는 값을 요 emp id 여기다 넣어줘서 출력을 해보니 리절트 셋이 있어서 이그지스트는 true가 되고 true가 되니까 선동일은 나올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 나왔었던 이 201, 204, 207, 211, 214는 select 1 from employee where manager id에 그 전달값으로 전달이 돼서 리절트 셋들이 다 나왔었다. 그게 이제 설명했었던 게 바로 요 오라클 요거죠. 요거 했었던 거잖아요. 리와인드 주 왼쪽에서 셀렉트 하면은 셀렉트 별표 from employee를 하면 셀렉트 별표 from employee 하면 다 나오는데 상관 쿼리를 적용하면 이게 다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나오냐면 해당 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아까 그 제가 적었었던 서브 쿼리의 결과값에 따라서 리절트 셋이 있으면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200이라고 하는 값을 넘겼을 때 해당 리절트 셋이 존재하느냐 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 노란색으로 이제 제가 색칠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노란색이 있으니까 얘는 나와요. 얘는 나온다. 그리고 송중기는 201인데 201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회를 해보면 리절트 셋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즉 선동일과 송중기는 리절트 셋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행은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돼요. 그리고 노홍철은 201을 조회했을 때 해당 행이 없고 해당 행이 없다는 걸 리절트 셋이 없다는 소리고 리절트 셋이 없으면 이그지스트는 false가 돼서 안 나옵니다. 노홍철이 안 나와요. 소문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select 그죠? 이 select 1 from employee라고 하는 그 결과값 where manager id에다 203을 넣었을 때 리절트 셋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건데 따져보면 없다. 그래서 안 나와요. 그리고 유재식은 204로 select 1 from employee where manager id에다가 넣어서 결과값을 확인해보면 리절트 셋이 있어요. 여기 있기 때문에 유재식은 나온다. 그리고 또 있네. 몇 개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나오는 거고 검은색 칠해지는 거고 있으면 나오는 거다. 정중아 없어요. 박나라 없어요. 하이유 있어요.
여기 4개나 있죠. 근데 여러 개가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하이는 나오겠죠. 그래서 투루가 되는 이그지스트 연산자를 만나서 true가 되면 나오는 거고 false가 되면 안 나오고 true가 되면 나오고 false가 되면 안 나오고 안 나오고 true가 되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관 쿼리가 메인 쿼리의 결과값이 서브 쿼리에 영향을 미치고 서브 쿼리의 결과값이 다시 메인 쿼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상관 쿼리, 상호 연관 쿼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금예술 있어요? 없어요. 신몽순 있어요? 없어요. 윤은혜 있어요? 없어요. 정영돈 있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정영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false true 갑니다. 장주희 212 있어요? 없어요. 213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셀렉트 결과값이 false가 나오고 셀렉트 1 from employee 얘기하는 거죠. 셀렉트 1 from employee의 결과값이 214를 넣었을 때 있어요. 2개나 있네. 있으면 박명수는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215부터 222번까지는 없어요. 결과값이 이 셀렉트를 했을 때. 그래서 false 나오고 false 나오고 나머지는 다 true죠. true. 그래서 true인 것만 나오게 된다. 이게 상관거리의 동작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은 원래는 이 서브쿼리 셀렉트 맥스라고 하는 집계함수를 이용해서 요 최대값인 사람을 그냥 찾으면 되거든요. 800만인 사람.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이걸 상관쿼리를 해결할 수 있다. 상관쿼리를 쓰려면 이그지스트가 있어야 되죠. 왜냐면 참 거짓을 판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 쿼리의 값을 가져다 쓸 서브쿼리가 필요하다. 셀렉트 1%. 그래서 외화 조건절을 써야지 true false가 갈리는 거고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셀러리 2점 셀러리 해서 메인 쿼리의 2점 셀러리 즉 처음에 해당하는가 여기 그냥 조회를 하면 그냥 조회를 했을 때 이 선동일이 가지고 있는 셀러리 요 값으로 이제 서브 쿼리의 결과값을 따져본다라고 하는 거죠. 요 값으로 서브 쿼리 결과값 즉 800만으로 했을 때 해당 결과값이 나오느냐 나옵니다. 그럼 이해는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을 조회하기 위해서 800만보다 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800만보다 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최대값을 받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800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최대값이 아닌 거예요. 근데 조회를 해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인 거야. 최대값. 그래서 선동일이 안 나옵니다. 보면은 이걸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선동일은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선동일은 안 나와요. 찾아봐도 없어요. 찾아봐도 없습니다. 22개죠. 23개여야 되는데 23개여야 되는데 선동일은 이 셀렉트의 결과에 선동일은 없어요. 선동일은 없습니다. 22개. 그래서 이 선동일이 최대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선동일을 출력을 해야 되니까 선동일 말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 선동을 빼고 나머지가 출력됐는데 그거의 반전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낫을 붙여주는 거다. 낫을 붙여주는 거. 그럼 최대값인 사람이 나오는 거고 가장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은 요거를 그대로 쓰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걸 그대로 쓰되 요 급여보다 더 낮은 값 그러니까 제일 낮은 것 같이 생긴 그 급여보다 더 낮은 값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180보다는 더 낮은 사람이 없겠지 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180보다는 더 낮은 사람은 없겠지 생각을 하고 찾아보았어요. 근데 있는 거예요. 2명이나 더 있는 거죠. 2명이나. 그럼 얘는 1800이라고 가진 박나라는 최소값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더 작은 값이 뭔지를 찾아보면은 이제 138만원이 있네. 그럼 요거 138만원인 거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 박명수죠, 이 사람.
그럼 138만 원보다 더 작은 사람이 있으면 결과값이 있어야 돼요. 셀렉트 1 from 인플로의 결과값이 리절트 셋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최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최소인 거고, 그러면 이 부등호를 바꿔서 썼을 때 모든 행에 대해서 다 조회를 했을 때 선동일은 당연히 나오고 박나라까지 나오고 박명수는 안 나오는 거죠. 박명수는 안 나와. 박명수는 그러니까 이그지스트를 했을 때 안 나옵니다. 박명수를 찾아보면 없어요. 이게 박명수가. 왜냐면은 이 조건을 만족해서 이 이그지스트가 이제 폴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최소인 사람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반대 결과값 박명수인 것을 알기 위해서 낫을 붙여서 최소 가장 적은 급여를 받는 직원을 출력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 여기 있는 메인 쿼리의 값을 서브 쿼리에 있는 결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 그 결과값이 다시 메인 쿼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쿼리에서 원래 이제 요 서브 쿼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여기 일반 서브 쿼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회를 하면 조회가 되는데, 이 상관 쿼리 서브 쿼리는 상관 쿼리로 사용된 서브 쿼리는 조회가 안 돼요. 왜냐면은 메인의 결과값이 넘어와야 되는데 메인을 실행을 하면서 서브 쿼리도 같이 실행이 되는 건데 서브 쿼리만 실행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얘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신봉선과 같은 부서 코드에 같은 부서의 사원의 부서 코드를 이제 조회해봐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dpt emp name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셀렉트 뒤에다가 그 서브 쿼리를 써서 평균값 즉 하나의 결과값은 나오는 샐러리 평균값을 구하는 서브 쿼리죠. 요거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해빙절을 써갖고 신봉선과 같은 부서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월평균 급여를 이렇게 출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 그룹 바이 해빙을 그 상관 쿼리로 대체를 할 수가 있었다. 어떻게 대체할 수가 있었냐면, where exist 한 다음에 select 1 from employee where 조건절 쓴 다음에 dpt 코드의 값을 그 메인 쿼리 값과 그 다음에 emp name의 신봉선인 값으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한을 해서 이 신봉선의 이름을 가지면서 그때의 dpt 코드 값을 가진 사람의 결과 값으로만 출력이 되도록 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dpt 코드, 만약에 선동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따지려면 선동일의 dpt 코드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 select 1 from employee where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D9이라고 이렇게 넣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나와요. 그럼 선동일이 나오죠? 선동일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D6도 나올 겁니다. D6도 결과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 end emp name 신봉선이 빠지면 모든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결과값. 그런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신봉선과 같은 사람인 그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end emp 신봉선을 쓰면요. end emp 신봉선. 그리고 신봉선이냐? D6이면서 신봉선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D6인 사람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D6인 사람은 안 나오는 거지. D6이면서 신봉선인 사람은 없으니까, 신봉선은 D5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신봉선의 부서 코드를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그 부서 코드를 이용해서 같은 사람만 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리절트 셋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리절트 셋은 없어요. 없으니까 이그지스트는 true예요, false예요? false. 그러니까 D6인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D6인 사람은 안 나온다. 다 여기에서 부서 코드가 D6인 사람, 이 사람은 안 나오죠. 그다음 D9이면은 D9이면서 이름이 신봉선일 수가 없으니까 리절트 셋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리절트 셋이 없으니까 이그지스트는 true예요, false예요? false예요.
펄스니까 선동이 안 나오고 송종이 안 나오고 노홍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안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리고 D5면서 신모선은 리저셋이 있어요. 왜냐면 신모선의 부속 코드가 D5니까 리저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제 D5 값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나와요. 나오고 나와요. 그다음 D8은 리저셋이 있어요, 없어요? D9, D5처럼 그 D6처럼 없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D8인 사람은 안 나옵니다. 이거 이 사람은 안 나와요. 너린 것도 안 나오겠죠? D1도 안 나오고 D2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얘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네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부속 코드를 이용해서 그 집계함수를 이용을 해갖고 이제 월평균 급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조건에 대해서만 이제 집계를 하기 때문에 그 집계함수의 결과값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어제 했었던 문제고, 이번에는 J1, 2, 3, 4와 관련된 실습 문제 네 번째 문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죠, 우리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했었냐면 J1, 2, 3를 제외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부서별 평균 급여를 구하는데 상관 쿼리를 쓰는 거지. 상관 쿼리. 메인의 쿼리 값을 가져다가 서브 쿼리에서 이제 쓰고 그 다음에 그게 전체 메인 쿼리의 결과 값이 되도록 하게 하는 상관 쿼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부서별 급여 평균은 부서별로 구애를 하기 위해서는 select, dpt, 코드, 그 다음에 average, salary, 그렇죠? 그 다음에 from employee 해서 group by dpt 코드 이렇게 했었어야 됐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부서별 급여 평균만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그 D9일 때 부서 평균 급여보다 큰 거를 쓰고 싶으면 해빙을 써서 또 dpt 코드가, 그죠? 이 D9이냐 라고 하는 이 값을 가져다가 또 서브 쿼리로 가져다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웨어 조건절에 또 쓰고 막 그렇게 해야지. 원래 이제 그 상관 쿼리를 쓰지 않으면 부서별 평균 급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 값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그 모든 행에 대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고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존의 이 서브 쿼리를 가지고서는 해당 행에 대해 부서별 평균 급여보다 큰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가변으로 두는 거죠. 근데 가변이 어디에 범위 한정되는 거냐면 메인 쿼리에 있는 컬럼 값으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바뀌죠. 행이 가지고 있는 부속 코드 계속 바뀌어요. D6인지, D5인지, D8인지 이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D9이라고 이렇게 또는 D8이라고 이렇게 D6라고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바뀌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dpt 코드가 D1인데 D6인 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 이 값을 여기다 가져다 쓰기 위해서, 그렇죠? 전전의 dpt 코드는 D1이니까 전전의 dpt 코드를 가져다 쓰기 위해서 2.dpt 코드라고 적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D1이 여기 넘어가서 부서별 평균 급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코드죠. 그래서 D1을 가져다가 계산을 하니까 260, 666이 나와서 이게 나오는 거고, 그럼 이럴 때 이제 여기다가 조건절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AND 한 다음에 셀러리의 값이 요거 우리가 그 구할 수 있었던 부서별 평균 급여 요거보다 큰지 아닌지를 이렇게 따져보면 된다는 거죠. 여기다 따져보면은 더 큰 사람만 나와요. 이렇게 더 큰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큰지 아닌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여기다 셀러리 값을 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셀러리 값을 이렇게 또 해주면 셀러리 값이 진짜로 이 급여 평균보다 큰지 아닌지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서브 쿼리에다가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값이 고정이 되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커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도 종종 사용이 돼요. 프로젝트에서 종종 사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행위를 조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행위 그 서브 쿼리의 결과값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그지스트를 써서 이그지스트를 쓸 거다 쓰지 않든 우선은 요 결과값이 그 필요할 때, 그렇죠? 메인 쿼리의 값을 서브 쿼리에서 써서 그 서브 쿼리 결과값이 나와서 그걸 써야 할 때, 그걸 써서 메인 쿼리 결과값을 나올 때 종종 쓰입니다. 종종. 그래서 알면은 아 맞다 그거였지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걸 잘 정리해 놓으면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 그 문제 실습 문제 1, 2, 3, 4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필요 사항이 됐을 때 이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 겁니다. 들 거기 때문에 이 문제 4개만이라도 이제 응용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부터 하시고, 응용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젝트 할 때 우리 수업 시간에 했을 때 상관커리 기억나요 했을 때 기억 딱 날 수 있도록 해놓으면은 그때 이제 응용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보통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우리 그 배웠었잖아요. 그 상관커리 배웠었잖아요. 또는 우리 그 조인 배웠었잖아요. 라고 하면은 다들 고개를 저어요. 안 배웠다고.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기본만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응용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서 어떤 정리를 해놔서 제가 얘기했을 때 그 배웠던 거가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억을 해서 이제 다시 찾아봐서 쓸 수 있도록만 해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지금 뭐 응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스칼라 서브 쿼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스칼라 서브 쿼리는 이 상관 쿼리랑 연관이 있는데, 결과값이 한 개가 나오는 거죠. 결과값이 한 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셀렉트는 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스칼라 서브 쿼리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스칼라 서브 쿼리를 쓴 거예요. 이게 스칼라 서브 쿼리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다양한 예제가 또 있어갖고 이거만 정리해 주시고